세상에서 최고의 암에 관한 책이라고 많은 박사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립선 암인데요. 유방암 2기, 3기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폐암이 소세포든 비소세포든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다 퍼져 있든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우왕좌왕을 해요. 마치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이 사파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독일의 나치군들이 그 총을 들고 서서 이 노선으로만 가야지 돼. 안 그러면 사살당하듯이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는 그 노선, 암 산업에서 지시하는 대로 수술의 루트와 항암의 루트와 방사선의 루트를 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2년 더 살 수 있는데 1년밖에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위협과 압박감을 느끼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타이 볼링거가 2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유명한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어쩌면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켈리 터너 박사도 하버드 의대를 가면 전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니까 내가 하버드를 가면 많은 만성질환자들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불리우는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버드에 진학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말기 암 환자들이 그 터미널 상태에서 회복되신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 이부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가 다행히 그 책도 2부가 이제 찍혀서 나왔는데 그 책과 이 책에서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암 전문가들의 아주 그 고등기별이라 그럴까요? 맥을 제대로 잡고 있는 이 내용들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내용들은 100만 불짜리가 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암 자연치유백과가 지금은 단종이 돼서 아마존닷컴에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로 가끔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주면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지금 막 중고나라부터 뭐 다 뒤졌어요. 일반적인 저기는 없어서 출판사에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작년인가 100만 원에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어떤 분이 200만 원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텐데, 자, 요 책이 지금 이제 암의 진실이라는 책으로 재판이 찍히면서 요 앞부분에 히포크라테스의 치료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삽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5단계 해독이라든가 7가지 독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든가 전 세계 유명한 이 암 치유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이 책에 어느 정도는 실려 있기 때문에 요 암의 진실이라는 책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책을 소개하기를 암의 발생과 암의 치료, 그리고 암 예방에 관한 메머드급 폭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 전문의 88.3%는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면 화학요법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슬랭 중에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 아세요? 그게 맞아요. 자, 미국 의학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암의 발생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관한 병원 밖의 정보를 다룬 책이고, 저자 타이 볼링거의 20년 취재 결과, 타이 볼링거가 저자인데 이분은 의사가 아니라 회계사예요. 그런데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부터 쫙 앞장의 1장부터 3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암 산업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신다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특별히 항암 방사선 수술에 의해서 2차 암이 왜 생기는지 눈을 뜨시고 나면 면역력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 타이 볼링거의 20년 취재 결과가 담긴 다큐멘터리 2편은 유튜브에서 무려 8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문화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수천 명의 암 환자의 생명을 지킨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라고 하는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로 다양한 암 치료법, 전 세계 유명한 암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일부에서는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수많은 암 환자들과 쟁쟁한 암 전문가들이 왜 추천하는지 일부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남아프리카의 코버스 루돌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기 대장암 환자였어요. 타이 볼링거의 책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책은 나에게 암은 절대로 사형 선고가 아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이 책 안에 있는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종양의사는 축하합니다. 코버스 루돌프, 당신의 암은 없어졌어요. 굉장하죠? 첫 페이지부터 추천하는 대장암 환자가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암을 회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라는 책을 쓴 저자 일렌 헐리버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이 타이 볼링거의 책에 영양 정보와 특별히 무독성 보조식품들에 관한 타이 볼링거의 자료를 잘 활용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암 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타이 볼링거의 책을 구해서 한 장씩 자세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해서 오늘날까지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렌 헐리버거가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추천은 전 추천사를 꼭 봐요. 거기 추천사에 정말 이 책을 추천하는 분들이 어떤 추천을 하는지 좀 보느라. 자, 캐나다의 온타리오에 있는 사이커스 브라운스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를 최고의 책으로 평가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가정마다 가정의학 백과처럼 한 권씩은 꼭 있어야 할 책입니다. 암과 투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건강과 풍족한 생활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책입니다. 단순히 최고의 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암에 관한 하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저도 이제 많은 환우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넘버 원이 이 콜린 캠벨 교수의 책도 추천을 하지만 넘버 원은 이 책입니다. 단연코 전 세계 최고의 이 보안 대체 의학이나 자연치유의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암에 관한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키트 그레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뇌천은 자궁암 4기로 림프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의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거칠의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책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를 발견했고 거기서 몇 가지 자연치유 처방을 선택을 했어요. 1개월 후에 의사는 암 종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종양 전문 의사들과 함께 6개월 동안 팔로우업하면서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현재 나의 천은 자궁암 4기에서 림프까지 전이된 것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의학 박사님 림프까지 전이돼 있었는데 한 달 안 돼서 1단계 위장소장 대장 해독하는 동안 가봤더니 림프에 암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1년 6개월을 수술항암 방사선을 해도 림프로 전이가 되고 유방에 계속 그리고 폐까지 계속 전이를 타고 있는데 림프에 암이 안 보인다니까 상당히 반가워하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뀌셨는데 저는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자, 또 스코틀랜드에서요. 디텔리나 토드로바, 에딘버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은 암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보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알라바마에서는요. 제리엘 버그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는 암 환자의 바이블입니다. 여기 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암 환자의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필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체린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고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쉘턴 R.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초 전문가이자 자연호법 의사로서 진정으로 이 책을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어느 누가 혹시 암에 걸린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당신은 친구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허슬랜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나의 처남의 대장암을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4기암으로 판정되어서 향후 6개월 시한부라고 이야기를 받았는데 이 책의 대장암 치료 방법을 3주 동안 적용했더니 종양이 50%가 축소되었어요. 매우 깊이 있게 잘 정리된 책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울 헬스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정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훈련 과정은 수술과 의약품 처방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양학에 대한 기본 훈련이 없으며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고 했고 질병의 전통적 치료 방법 외에는 전혀 영양학에 대한 훈련은 1시간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What the Health 다큐에 나오는 많은 의사들이 가스 데이빗 박사도 의대에서 1시간도 영양학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도 공부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는 Let food be thy medicine, 뭐가 약이 되게 하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환우분들을 케어하는 의료인들이 뭘 모르냐면 왜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해야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질병의 기전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을 받을 때 이런 점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뭐 의사나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에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처방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돌봐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타이볼링거의 Cancer Step Outside the Box는 의사도 봐야 하고 환자들도 같이 읽어봐야 할 책으로 이 책의 내용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니 이삭은 Cancer Natural Inami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볼링거의 Cancer Step Outside the Box는 대체의학의 암 치료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저도 30년 동안 환우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유명한 학술지들은 제가 정말 너무나 눈이 빠질 만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권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은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암 치료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고 암에 대한 최악의 식품과 최상의 식품과 최고의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암에 관한 다음 책에서 이와 같은 좋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Cancer Natural Inami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전체적인 프레임을 소개하고 2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의 1, 2, 3부에 있는 내용과 전체적인 프레임을 쫙 훑어보고 갈 건데 카운터 띵크. 목사님 이거 카운터 띵크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생각, 카운터 띵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빅 파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빅 파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기 재밌는 이 사파가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I have an idea. Let's look half the population.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인구의 절반에게 우리가 약을 먹이자. 이러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너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대요.
그러면서 I have a better idea. Let's get everyone to pay us for those drugs.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먹는 약값을 우리에게 내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이 아이고 난 너희들보다 베스트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the best idea. Let's call him medicine. 내게 최고로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전 국민이 약을 먹게 하고 그 약값을 우리에게 내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은 뭐냐면 그걸 의학이라고 부르게 하자. 이게 무슨 풍자인지 무슨 패러디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약회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빅파마의 탄생에 대해서 참 재밌게 우화로 그려놨는데 참 재밌는데요. 두 번째 요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색깔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하죠? 예, 독일의 나치 막 보여요. 예, 프로작도 나오고, 예, 뭐, 리탈린 같은 무슨 이제 치료제들이 이름이, 화학적인 치료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줄 지어가지고, 이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들고 있냐면 주사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지금 망보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체계, 시스템의 통제를 따르면서, 예, 약물의 노선을 쭉쭉 따라가는 이런 그 풍자가 있는데, 과연 이 치료가 암 환자를 위한 치료가 암 때문에 죽는 분들은 없어요. 암을 없애기 위해서 치료 때문에 죽는 분들은 많아도. 그래서 암 치료가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거대한 이 캔서 인더스트리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가 이 책의 1부, 2부, 3부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지금의 암 치료 산업을 이끌어 캔서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암 산업이 얼마나 거대한지 빅 파마와 빅 메디슨이 완전히 그 조인을 해서 얼마나 거대한 캔서 인더스트리를 이루고 있는지 지금의 암 치료 산업 즉 빅 메디슨과 빅 파마는 환자가 병을 완전히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제약회사와 의학은 공동으로 뭘 해야 되냐면 환자가 암에서 회복되고 질병이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암 환자가 없어지면 제약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병원이 유지가 안 돼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존 방식, 항암 방사선 수술을 고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효과적이지 않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팩트는 뭐냐면 The mass drugging of humans with synthetic chemicals was masterminded in Nazi Germany. 너무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치 독일에서는요. 합성 화학 물질로 인간을 대량으로 마약에 빠뜨리는 행위가 주도적이었던 것처럼 마치 암에 걸렸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을 따라가도록 예, 주사와 수술을 안 하고 항암을 안 하면 당신이 2년 살 수 있는데 1년밖에 못 사는데 미쳤어요? 라는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수술을 안 한다고요? 미쳤어요? 1년 더 살 수 있는데 수술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나치즘에서 그 시스템의 통제를 따라서 쭉쭉 감시원들에 의해서 따라가듯이 그래서 내가 수술을 안 하고 항암을 안 하면 다시는 병원에서 날 안 받아줄까 봐 겁이 나서 이 노선을 따라가는 분들을 저는 30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이 풍자로 그려져 있지만 이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간단하게 2페이지로 슬라이드 2개로 전체적인 내용을 쫙 훑어드리자면 1장과 3장에서는 캔서 인더스트리의 구조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이제 항암 방사선 수술의 3대 대중요법, 일명 독성 치료가 그다음에 왜 2차암, 호지킨 림프종이나 2차암이 왜 생기는지 독성 치료가 원인이다라는 내용들이 4장에서 소개가 되고 제5장에서는 병에서 회복이 되려면 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지 이 바이올로지의 생물학의 기초와 암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무독성 치료 각 나라에 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침습적인 항암 방사선 수술처럼 침습적인 처치로 인해서 여러분의 골밀도가 다 떨어져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 하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로 암이 전이가 되고 또 유방절제 수술하고 자궁절제 수술할 때 림프를 다 절제하면서 얼마 안 돼서 림프로 전이가 되고 또 유방암 환자가 약물이 또 폐로 스며들어가서 폐로 전이가 되는 그 2차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침습적이지 않은 무독성 치료를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특별히 많은 모델들이 알로에를 많이 먹죠. 근데 인디안 야생 지역에 가면 항암제로 알로에 아브라센스를 씁니다. 그래서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쓰는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나 또는 뭐 레드클로바나 또는 알로에 아브라센스가 어떻게 항암작용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정맥주사는 뭐 여러분들도 이영재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이 고용량 비타민C 요법, 뭐 메가도스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밀크시슬이나 비타민C는 암 환자들이 사실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칼시노마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또 장상피 화상에도 폴립이 장상피 화상에서 또 위암의 기전으로 넘어갈 때도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정맥주사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인슐린 강화요법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면서 회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비타민 B17 살구처럼 살구 이렇게 비타민 B17의 별명이 뭐냐면 암세포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훈자족이 가장 오래 사는 장수 국가가 된 이유가 살구를 우리는 과일만 먹는데 사실은 그 살구의 항암 효과, 비타민 암세포 저격수는 어디에 있냐면 살구 C에 있어요. 그 C가 바로 비타민 17이 암세포를 저격하는 저격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구요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체적인 산화치료법, 요거 지금 오늘날에도 의학에서 많은 논문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도 계속 연구하는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루트로 암을 케어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효소와 신진대사 치료법, 엔자임이나 메타볼릭 테라피가 어떻게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무독성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슨 박사의 거슨 테라피는 두 꼭지 이해하시죠? 해독과 영양의 두 꼭지로 암 환자들이 케어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거슨 박사의 거슨 테라피고, 그 다음에 그 대마초라고 생각하셔서 햄프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는데, 과거에는 저희 아빠도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아주 어릴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빠가 그때 대마요법을 좀 아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대마를 드셨는데, 이때의 대마는 대마 성분이 있는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약 성분은 다 도려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햄프씨 먹고 햄프유 먹고 하는 거,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암하씨는 염증 치료제로, 햄프씨는 그 치유제로 많이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햄프씨가 치료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덜미아가 온열요법 많이들 하시죠? 일본에서 무슨 기구로 온열요법들 하시는데 그 무독성 치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장이고요. 7장에 가면 암을 치료하는 5단계와 7가지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방법들이 쫙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유방암 환자들, 그리고 피부암 환자,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케어하는 모든 방법들이 나와요. 호르몬성 음식을 어떻게 제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과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특별히 여기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암 환자들이 이제 점점 이 독소가 몸에 많이 차게 되면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이 되면 이제 기운이 전혀 없고 회복을 거의 불능인 것처럼 보일 만큼 이제 많이 다운이 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수치가 쫙 올라가면서 사이토카인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화작용이 촉진되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뼈다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이제 땡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제 말기 환자의 전형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이에요.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쑥 훑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9장에 가면 여러분들 한 분도 저녁 때요. 핸드폰 내 옆에다 두지 않고 주무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오, 다행이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새 핸드폰을 옆에다 다 두고 그래서 이 전자파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왕벌들이 다 죽어가고 있대요. 예. 이 전자파가 너무나 심해서 남자들이나 여성들이나 지금 생식기 구조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전자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파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제어를 하셔야 되는 거. 하이라이트는 10장입니다. 10장은 보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책의 이 핵심 부분은 뭐냐면 바로 5단계 해독이에요. 온몸에 있는 칼시노마 덩어리들, 유방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모든 암들은 예, 팔에 때가 있으면 때를 미시겠습니까? 팔을 자르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 모든 그 몸의 문제, 만성질환의 원인은 플라그에서부터 이 때가 점점 예, 해독을 안 해서 이 독소가 점점 칼시노마가 되고 석회화가 되고 이런 그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왜 암 전문가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암은 뭐가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해독을 해야 산소가 들어가죠. 유해균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들어가야 산소를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패와 싸움에 대해서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은 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단계가 위장, 소장, 대장. 예, 그래서 콜론 디톡스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이 5단계 해독을 들어가는 동안 암이 딱 정체되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10장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도미노 효과가 있어 대장이 폐색이 되면 서울에서 대전이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계속 이 트래픽이 밀리는 것처럼 교통체증이 밀리는 것처럼 대장이 폐색돼 있으면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대장암 환자만 대장, 직장, 상행, 횡행, 하행, S절결장이 폐색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암 환자가 대장 폐색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면역이 올라가는데 대장에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면역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의사를 반성한다.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의 책에서 쫙 소개하면서 암 환자가 회복되려면 면역이 답이에요. 면역이 떨어져서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이 튼튼하면 암세포가 오토파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케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지 암이 내 몸에서 설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역이 없어서 암이 걸렸는데 면역력을 더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3대 대중요법으로. 그래서 눈을 웨이크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독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유튜브 보면 기생충 제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많은 미국의 의사들이나 캐나다나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알벤다졸, 펜벤다졸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예후가 올라가고 암 수치가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기생충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먼저 장폐색부터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독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1단계 대장 디톡스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뇌혈관과 췌장, 간, 담낭에 소화기에 축적되어 있는 300종이 넘는 기생충 종류들을 제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키드니 디톡스, 신장에는 유해물질 그래서 요산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 계란 이런 음식들을 즐겨 드실 때 신장에 이제 키드니 이런 그 결석들이 생기면서 신장에 그 기능 부전이 오기 때문에 3단계가 신장 청소, 4단계가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면 간에서 해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4단계 간하고 담낭 청소.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거의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담석도 많아요. 그래서 간, 담낭 청소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혈액, 혈관, 림프 청소를 하셔야 림프 순환이 원활해져야 림프 전이가 예방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5단계 해독은 반드시 순서가 중요하다는 내용들. 요게 10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1장 영양은 필수예요. 예, 영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양과 해독의 두 꼭지가 균형이 드라마틱하게 잘 맞아야 드라마틱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양만.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 유튜브 보고 제가 얼마나 이제 건강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 몸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비건 채식이 답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건 기초예요. 예, 하버드 의대에서도 HPDI와 UPDI 건강한 헬시한 아주 건강한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인덱스, 그래서 건강한 식물성 지수와 비건강한 식물성 지수로 오늘날 이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근데 저지방 채식이 아니고 고지방 채식이면 소용없어요. 그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활성산소를 만들고 당화, 에이지를 만드는 그런 음식들은 사실은 아무리 채식을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의 균형인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지 않으면 염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식습관과 질병에 대해서 영양이 필수라는 게 11장에 소개가 되고요. 사실 이게 제가 전체 내용을 지금 핵심적으로 추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 한 권 거의 이제 훑으시는 겁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요런 부분에만 관심 있어. 10장부터. 예.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자, 12장에 있는 것들을 많은 암 환자들이 따라 하시는데 최고의 식품, 강력한 항암 식품들을 보시면 나라마다 다 틀려요. 전립선 암 환자하고 갑상선 환자만 클로렐라하고 스피루리나를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클로렐라하고 스피루리나의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갑상선이나 전립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유방암 환자도 요오드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히포크라테스 당시부터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쓰여서 클로렐라 앤 스피루리나는 특별히 성경의 만나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을 가진 만나가 오늘날로 치면 스피루리나가 아닌가? 라고 과학자들이 추측할 만큼 이 클로렐라 앤 스피루리나는 밭의 채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의 채소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역, 다시마, 톳으로 그 요오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클로렐라 앤 스피루리나를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고, 글리코 영양소가 풍부한 알로에베라가 항암제로서 인디안들에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고, 사가지 발효 식초라든가 자운형 뿌리, 황기, 요게 히드라스틴, 요게 다 뭐냐면 골든실의 그 근본, 민들레과인데 민들레하고는 좀 달라요. 중국에서는 황기로 또 자운형 뿌리로 히드라스티스로 요게 이제 골든실루트는 대체의학에서 별명이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항암, 항생, 항염, 항균제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는 폐암 환자들이 폐에 산소 포화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쫙쫙쫙쫙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로얄 젤리하고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폐암 환자들의 산소 포화도를 올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카니보라는 특별히 육종암 환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종암 환자들이 카니보라를 많이 먹는데, 카니보라 제가 강의를 해드렸더니 카니보라를 보시면 카니보라는 그 식물성 그 파리나 모기를 잡아먹는 식충. 그래서 육종암 환자에게 카니보라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처럼 혈전 현상이 심할 때 마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항응고제 작용을 하고, 강황은 뭐 우리 하버드 연구에서 보셨죠? 강황을 먹다가 중단하면 암의 수치가 확 올라갈 만큼 항암제로, 의료인들이 자기가 암에 걸리면 강황을 꼭 달고 산다는 거. 그 다음에 에키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갱년기 치료제뿐만 아니라 에키네시아는 그 트래디셔널 블러드 클렌저로 혈액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다 잡아줘요. 그래서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에키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미국에서는 감기 치료약으로도 쓰지만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 글루타티온, 이게 간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글루타티온을 의료인들이나 암 환자들이 필수로 먹는 게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 실리마린, 그래서 드시는 겁니다. 히드라스티스는 골든실하고 같은 원리고, 요오드도 상당히 중요한 암 환자들이 요오드를 통해서 특별히 유방암에 삼중 음성이나 허투루 그 악성 종양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혹처럼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거나 농이 줄줄 새는 분들은 요오드를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농을 빨리 사이즈를 줄이실 때 요오드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사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민감한데, 운동선수들이 과산화수소 담근물로 목욕을 하거나 하면 피로가 싹 없어지고, 과산화수소를 귀에 이제 2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과산화수소가 종류가 있어요.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옛부터 이제 과산화수소 치료요법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염증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멜라토닌은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옛날에 항암제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면서 다이놀핀이나 엔돌핀이나 엔케파리 같은 면역력을 올리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MMS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적의 미네랄 용액. 의료인들이 오면 통증이 심하거나
또는 염증 상태가 심하거나 진행이 많이 됐을 때 미네랄 드랍을 이렇게 한 100, 150만 원 뭐 정도 되는 그 미네랄 병을 꼭 들고 와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들이 있다가 중증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예, 지난번에도 패닉 디스 그 공황 증세 오신 분 미네랄 드랍 드시면 사실은 산소호흡기 끼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증이고 진행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암이라고 하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미네랄 균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도 그래서 이 미네랄이 풍부한 캐롭나무도 미네랄 나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네랄 드랍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슨 테라피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장폐색을 뚫어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치료가 잘 되지만 이제 관장을 이제 거슨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 보면 1년에 2번씩 꼭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보면 거슨 테라피를 주로 하셔가지고 의료인들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거슨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관장을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중간중간에도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폐색이 심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해균이 7, 80% 빠져나가지만 유익균도 5%, 10% 이상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장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미네랄 드랍을 항상 병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균형을 맞추실 수가 있어서 요걸 좀 활용을 하시고 오죽하면 기적의 미네랄 드랍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그 정상적인 그 페이스를 잃을 때는 미네랄 드랍을 계속 또 특별히 이제 과이식하거나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약간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오거나 약간 그러실 때 미네랄 드랍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버섯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겨우살이, 미슬토 이런 거 면역력을 올리는 애들, 오래가는 오일들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이 지금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 말고 지금 암의 진실의 책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 오일들이 천연 오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실은 그 우유 유제품으로 드실 게 아니라 자연으로 그렇다고 맨날 김치만 드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예, 요거 이제 활용하는 것들, 단백질 분해 요소나 셀레늄이 모자라면 암이 생기기 때문에 P53 유전자를 잠자던 P53 유전자를 깨우는 애들이 주로 캐슈넛이나 브라질넛에 있는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 제가 점심에는 넛밀크를 자주 해드렸죠. 그래서 넛밀크에다가 그 캐럿 파우더를 넣으면 초코 우유가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견과류는 그러나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에는 왜냐하면 예,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나 단백질 종류는 저녁에 드시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료하는 대로 에너지 전환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pH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가장 좋은 수액이고 전해질은 미네랄 드랍이나 미네랄 소금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중요한 그 암 환자들의 치료식품들이 소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더러운 12가지 우리의 유전자 그래서 왜 우리가 난 GMO를 먹는지 제가 지금 저희 간장 하늘마을 3종 조미료 아시죠? 모든 요리에 제가 요리할 때마다 그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건강한 간장 고르는 방법, 탈취제도 안 쓰고 여러 가지 고르는 방법 알려드렸죠. 건강한 간장, 그리고 뭐 된장, 고추장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 만드는 방법부터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간장이 지금 90% 이상의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왜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됐지? 이유가 있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유전자를 변형시켰으니까. 그래서 난 GMO로 만든 간장 가루 거기에 물만 타면 간장이에요. 그걸 활용을 하셔서 자꾸 요리를 하시고 저희가 만든 거. 그 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영양 효모가 비타민 B12, 비타민 B1, B2, B3, B6, B9, B12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 유튜브만 틀면 의료인들이 나와서 최고의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B3, B6, B9, B12, B 컴플렉스가 그래서 굉장히 이 피트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항암제이기도 하고 또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난 GMO 이 음식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14장에 대해서 GMO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늘마을의 식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여기서 그래 농사해봐야 직원들 인건비도 알 만큼. 그래도 우리는 그 유기농이 아니라 완전 자연농이죠.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매일 그 여러분들의 해독차 끓일 때 이쪽에는 인디안 돼지 감자차 천연 인슐린 성분이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기도 하고 모든 암 환자들 췌장암, 위암, 소장암 다 뭐냐면 소화기부터 살려야 돼요. 위장, 소장, 대장에.
그래서 제가 왜 가자마 시조 박사의 올바로 먹는 식사법이 테이블 안에 다 들어있는 줄 아셔야 돼요. 아직도 짬뽕,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는다. 제가 강의해드렸잖아요. 짬뽕으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다 넣고 짬뽕으로 드시면 여러분 뱃속이 짬뽕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 물론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한데 한 끼니에 그걸 다 섭렵하려고 하지 마시고 20가지 있다고 이걸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깻잎 먹었으면 점심에 시금치 먹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먹으라는 것이지 한 끼니에 골고루 짬뽕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기가 지금 다 부글부글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GMO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안 돼요! 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난GMO를 구해오느라고 이 미국에서 들여온 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도 그렇고 지금 저희 그 채소 부용 요리 전문 강사들이 그 채소 부용을 많이 쓰죠. 일본의 암 환자들이 채소수로 병 고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 채소 유기농 채소를 동결 건조해서 말려놓은 가루 미원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 그 주방에서 일하던 선생님은 채소수를 매일 그냥 퍼먹었죠. 그래서 채소수, 그 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또 난GMO로 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리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GMO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래요? Yes! 안 돼요! 라고 얘기하래요. 예. 15장에 아스파탐, 콜라나 이렇게 드링크에 많이 들어있는 이 아스파탐이 참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 병에 걸리도록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 아스파탐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더 비하인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 감미료에 대해서 상당히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설탕의 별명은 회도, 일본에서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예, 계속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 미네랄을 쓰셔야 되는데 아스파탐 같은 이런 그 합성 이 감미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예, 불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실 거고 백신의 두 얼굴, 베네핏 앤 리스크에 대해서 백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감기 백신 맞아야지 하시는데 백신의 두 얼굴에 대해서 베네핏 앤 리스크에 대한 약물의 이중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하실 때 그 충치 치료하실 때 수은으로 아말감 충전하시는데 이 아말감 성분에 이 수은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전재를 골드나 또는 그 세라믹 종류로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 알츠하이머와 수은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비타민 B12 결핍증인가 아니면 알츠하이머인가 라는 수많은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알츠하이머의 원인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19장에서 크라운 앤 브릿지 같은 치과 치료하실 때 사실은 그 암 환자분들이 아직 지금 그 만약에 치과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 마취하실 때 에피네프린 종류들도 달라요. 그래서 암 환자가 쓰는 에피네프린과 일반인들이 쓰는 마취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히스토리를 간단한 치료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라운이나 브릿지 같은 근간신경 치료를 하실 때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콩에 대해서 GMO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쭉 프레임을 살펴봤는데 이걸 저는 벌써 30년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지만 제 1부에서 제가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집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이 책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구나. 1부 마칩니다.